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의를 맡은 선영학입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ESG 경영. 이 시간에는 기업가치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 특히 ESG 경영을 해서 기업의 어떤 가치 창출, 각 파트, 환경, 그 다음에 사회, 지배 구조, 각 파트에 어떤 각 파트 경영이 그 회사에 가치를 창출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맨 첫 번째 부분은 반복된 부분이죠. 자, ESG 경영의 개념과 중요성, ESG란 봤고, 자, 오른쪽에 ESG 경영의 중요성. 일단 기업 가치를 향상한다. 평판을 올리고 평판을 좋게 하고 그럼으로써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된다. 익히 봤죠? 두 번째, 리스크 관리.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이 ESG 관련 위험 대응 및 주가 변동성 감소. 이게 또 이제 ESG 경영으로 인한 그런 주가가 어떻게 되냐. 평판 관리, 기업 가치와 같은 맥락이죠. 이해 관계자들의 신뢰와 존경 확보를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 그렇죠? 비용 절감, 자원 효율화, 에너지 절감, 규제 위반 비용 감소.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비용 절감이 결국은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오겠죠? 좋습니다. 혁신과 성장, 친환경 기술 개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신시장 개척이라 이런 맥락까지도. 그래서 ESG 경영이 이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모든 기업들은 ESG 경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자, 그렇다면 ESG 각각의 경영을 통해서 기업들이 어떤 가치를 창출한가 볼까요? 먼저 환경입니다. 환경 경영을 통한 가치 창출. 아무래도 가치 창출은 가치가 창출돼서 또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평판이 좋게 돼서 인재를 불러 모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환경 경영을 통한 가치 창출, 환경 경영 활동, 지속 가능한 운영이 되고 리스크가 감소되고 기업 가치는 궁극적으로 향상된다. 보세요, 내용을. 운영 효율성 증대 및 비용 절감, 에너지 효율 개선,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자원 사용 최적화. 이런 부분이 결국은 경영활동에 유리한 부분, 특히 환경 부분. 환경 리스크 관리 및 규제 대응. 기후변화, 물리적 전환 리스크 대응. 그렇죠, 당연히. 또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물론 이제 이건 이 이후에 들고 나온 탄소세입니다. 이거 대비하고 환경 규제 위반 비용 예방. 이 이후에서 들고 나왔지만 우리와 같이 결국은 EU와 우리하고는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거래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데서 어떤 기준에 맞게끔 가자. 혁신 촉진 및 신성장 동력 확보, 친환경 기술, 재생에너지 투자, 지속 가능한 제품, 서비스 필요하죠? 자, 그럼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고객 유치. 결과적으로 이 환경을 통한 경영이 잘 이루어진다면 브랜드 이미지, 그 회사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인, 좋은 의미로.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고객이 계속적으로 충성 고객, 또 절매, 환경 중시 소비자세, 특히 MZ세대들은 이런 데 더 신경을 쓴다.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 구축, 고객 충성도 및 시장 점유율 확대. 그러면 당연히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올라간 걸로 해서 매출이 늘겠죠. 자산 가치 보존, 좌초 자산, 리스크 반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떨쳐낼 것이냐 그런 맥락이고 장기적인 자산가치 보존. 오랜 기간 걸쳐서 투자자 신뢰 및 자본 접근성 향상. ESG 투자자 관심 증대, 녹색 채권 및 지속 가능 금융 활용. 자본 조달 비용이 절감된다. 결국 이런 기업들이 이런 인바이러먼트, 환경 경영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해서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평판이 좋아지고 그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도 높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충성 고객, 재구매, 단골 고객 그렇게 되겠죠. 자, 환경 경영을 통한 가치 창출 맞습니다. 이제 E 다음에 S입니다. 자, S 사회 경영을 통한 가치 창출.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 활동, 이해 관계자 신뢰 강화 많죠? 그 기업과 관계된 이해 관계자들 평판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까지 덩달아 오르죠. 자, 내용 보겠습니다. 인적 자본 가치 증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그럼 당연히 인적 자본이 그만큼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안전한 근무 환경이 조성되면 뭐 사고 없이 지속적으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문화, DEI, 임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까지도 돌려서 맞죠? 브랜드 평판 및 고객 충성도 역시 이런 사회 경영을 하게 되면은 그 회사의 브랜드는 좋은 의미로 불리울 것이고 고객 충성도 그래서 단골 고객 또 재구매 계속적으로 윤리적 노동 관해 소비자 권익보호 제품 안정성 및 품질 관리 이런 것이 사회 경영의 이런 내용이 궁극적으로 그 회사의 브랜드 평판, 고객 충성을 높인다. 세 번째, 공급망 안정성 및 효율성. 협력업체 상생협력, 협력업체, 하청업체 마찬가지. 그죠? 공정거래,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가 되고 사회적 운영 면 확보, 지역사회의 긍정적 공개, 지역사회까지 이 공급망 자체가 하청업체,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지역업체, 지역사회까지 그래도 뭐 이해관계자까지도 되겠지만은 사회보안 활동 참여 우호적 사업 환경 조사, 새로운 시장 기회 창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품 개발, 사회적 약자, 예컨대 뭐 장애인, 노인, 여성 뭐 이렇게 사회 문제 해결 비즈니스,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생산성, 혁신 역량 향상, 사회경 소셜입니다. 직원 만족도 및 몰입도가 제고되고 우수 인재 유치. 그럼 당연히 이런 평파 또 이런 브랜드의 어떤 재고가 결국은 우수 인재들 이 회사로 달려오겠죠. 협력적 조직 문화가 형성되고 사회 경영, 소셜 사회 경영을 통해서 그 회사의 가치를 창출한다. 또 그럼으로써 회사의 값어치는 올라간다. 그리고 회사 이익은 증대된다. 그런 말 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지배구조. 거버넌스. 지배구조 경영을 통한 가치 창출. 자, 투명한 지배구조. 항상 이렇게 가자 그랬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고 그러면서 투자자 신뢰가 구축돼서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는 향상되게 합니다. 올라가 있죠.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투자자 신뢰 증직, 이사의 독립성 다양성, 이사의 다양성은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다 그랬죠. 투명한 정보 공개, 자본 조달 비용이 절감된다. 당연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경영하게 되면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내부 통계 시스템. 그 이제 K가 붙으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쓴다는데 원래 SOX, 소위 말하는 내부 회계 관리제였는데 원래는 이제 그 SOX는 원래 약자가 S는 4번, 그다음에 OX는 옥시 액트라 해서 이걸 SOX 법. 4번의 옥시법이라고 그래요, 이거.
원래 얘 내부 얘기에 관리 제도인데 K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사용한 그 말입니다. 이런 것으로서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한다. 재무, 비재무적 리스크 통제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해주고 당연히 그러면 이런 리스크를 관리하겠죠. 운영 효율성 증대, 투명한 경영 시스템, 강력한 윤리 경영, 비리 부패 방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이 경영 ESG 경영 자체에서 특히 G 파트가 장기 전략 수립,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단기 실적 압박 이거 하지 말자냐. 대부분 단기 실적 압박 때문에 장기 전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회사가 잘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단기 실적 압박을 극복하며 장기 전략 수립하자. 경영진 책임 이행 강화, 주주권리, 대표 이해관계여주, 주주 평등 원칙의 준수, 소수 주주 권익법, 다수 대주주보다 경영 감시 기능 강화 이런 부분, 글로벌 경쟁력 강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항상 한국은 이런 위험성 때문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적어도 10 내지 20%를 비시하겠다. 그건 우리나라를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걸 없애자는 것이야, 그런 걸. 글로벌 투자자 신뢰 확보, 국제 표준을 준수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ESG의 G, 지배구조 경영권 가치 창출. 자, 선생님, 기업체 가치 창출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ESG를 결부시켜 봤죠. 다음으로 ESG 성과와 재무성과의 관계. 그 말은 결국은 ESG가 잘 이루어진다면 재무성과라는 뭡니까? 결국 그 회사가 이익을 창출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그래프에 보면은 ESG 종합 점수와 더불어서 재무성과 지표도 같은 비례해서 가잖아요, 지금. 그죠? 긍정적 상관관계니까 비례 관계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어쩌게 이제 ESG 재무성과의 긍정적 상관관계. 바로 바람직한 플러스로 말이죠. 수익성 증대, 운영 효율성 향상, 혁신 촉진 브랜드 가치 제고로 매출 및 이익. 그러니까 결국 매출 및 이익은 재무성과를 보인다 그 말 아니에요. 비용 증가. 반면에 또 비용은 줄어들고 에너지 및 자원 효율화, 폐기물 감소, 규제 위반 벌금 감소 이런 부분. 그러면 결국 비용은 더 줄어들 것이고 수익성은 증대될 것이고 리스크 감소,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여 주가 변동성 감소. 가능하다면 주가가 폭등, 폭락, 특히 폭락 이런 현상을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지. 리스크. 자본 접근세 향상, 더 낮은 비용으로 자본 조달.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ESG 연금 금융상품 활용 용이성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저금리로 빌려서 저금리로 투자받아서 그 낮은 비용으로 결국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ESG 기여를 경영을 하게 되면 이 성과가 재무 성과와 비례 관계다. 플러스 관계다. 긍정적 상관관계다.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ESG 경영을 했을 때 그 회사의 평판, 그 회사의 어떤 고객들의 이미지, 각인된 이미지, 특히 좋은 의미로 그림표 보세요. 기업 평판의 현대적 의미라라고 해서 자, 평판에 기업 평판은 자, 기업에 어떤 진정성이 있냐, 얼마나 신뢰적이냐, 기업이 존경받을 수 있냐, 그리고 고객 충성도는 어떠하냐,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묶여서 결국은 그 기업의 평판, 그 기업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정보 확산 속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로 기업 정보는 즉시 전 세계로 확산한다. 우리가 지금 미국의 글로벌, 미국의 기업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
혹은 또 테슬라를 만드는 전기자동차 회사 다 알잖아요. 얼추 애플도 알고. 왜 그럽니까? 정보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그 기업을 평판한 가치를 따져보는 평가하는 것이에요. 높은 기대 수준, 소비자와 이해관계자의 기업 윤리성과 책임성에 대한 기대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브랜드 자산. 긍정적 평가는 프리미엄 가격과 고객 충성도로 직결한다. 아무래도 긍정적인 평판은 그 회사의 브랜드 가치, 그 회사를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고객 충성 있을 수밖에 없죠. 위기 시 신뢰 잡고, 위기 상황에서 이해관계자의 신뢰 유예를 얻은 방법. 아무리 그 회사가 위기에 처해 있다 손 치더라도 이런 평판, 이런 충성 고객 충성. 그러면은 신뢰 유예, 그러니까 신뢰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ESG 기업 평가, 기업 평가에 미치는 환경 요소 보세요. 친환경 책임 있는 기업 이미지 형성,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증가, 환경 오염, 그린워싱은 심각한 평판 손상점. 이 그린워싱이라는 것은 친환경 경영을 표방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 것인데, 만에 하나 표방하고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는 심각한 평판이 소리될 수 있다. 그 회사 이미지가 낮아진다 그 말이죠.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사회요소, 인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 평판화. 그게 또 중요하죠. 임직원 자부심과 고객 충성도를 동시에 강화. 그런데 만약에 그 회사가 노동 인권 문제가 있다, 비인간적 기업이다 라는 낙인을 받게 되면 어렵다는 것이지. S요소, G요소,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 이미지 구축. 또 그렇게 가야 되겠죠. 또 그 기업이 좀 신뢰도가 있는 것이니까. 투자자 신뢰 확보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리소치.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지배구조에서 부패, 불투명성이 보인다라고 하는 치명적인 평판 소용. 결국은 ESG 경영을 잘했을 때는 당연히 평판이 좋아지겠지만, 만약 환경에서 환경오염, 사회에서 노동인권 문제의 이야기, 지배에서 부패, 불투명성, 이런 것들은 결국 평판에 마이너스 요소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략적인 평판 관리자의 진정성 있는 ESG 경영 쉽죠. 또 선제적 ESG 리스크 관리, 투명한 정보 공개 속도, 위기 책임 대응. 그렇게 되면은 이 ESG 경영으로 인한 평판 관리, 그 회사의 어떤 이미지 제고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ESG 경영과 이해관계자 만족입니다. 이해관계자 만족.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해관계자는 일단 투자자, 주주, 혹은 임직원, 당연히 고객, 협력회사, 심지어 지역사회까지. 그래서 ESG 경영을 하게 되면 금방 말한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만족을 줄 수 있다. 기업 책임 제한, 주주 자본주의에서 단기 성과 중심, 지금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과거에는 단순히 주주,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 결국 그 회사의 어떤 이익을 나눴는데, 지금은 어쩝니까? 지금은 이해관계자, 주주,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전부 다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가고 있다. 보세요. 주요 이해관계자의 기대, 주주, 투자자. 당연히 이 사람들이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죠. 수익이 나야 돼요. 임직원, 공정한 보상, 안전한 환경, 고객, 우수한 제품, 서비스, 지역사회, 사회적 기업, 환경보호, 일자 창출. 이런 사람 바로 주요 이해관계자인데, 어떤 기업에 이 사람들하고의 잘 이루어진다면, 또 이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준다면,
이래들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회사는 결국은 편판이랄지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다라는 맥락이 되겠죠. 자, 오른쪽 그러면은 그 ESG 경영의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킹입니다.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ESG 경영의 이해관계자 만족, 기업, 환경, 사회, 지배구조, 그리고 통합적 접근 이렇게 해서 ESG 경영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만족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기업의 ESG 경영 과제와 전략. 물론 이제 한국 기업의 ESG 경영을 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숙제, 자 이런 문제점, 또 이걸 극복해야 될 그런 내용들, 과제 보세요. 주요 ESG 경영 과제 실질적 ESG 통합 및 내재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단순한 홍보나 보고서 작성 수리를 넘어 핵심 전략과 경영 시스템, 조직 문화 전반에 ESG를 통합시켜라. 어떤 한 부분만 또 단기적 일시적으로 아니라는 것이지. 두 번째, 객관적 ESG 성과 측정 및 공시, 표준화된 기준. 물론 ISSB는 국제적 표준이고 KES는 우리나라 것이고, 이 표준화된 기준에 따른 데이터 측정 및 제3자 검증을 통한 신뢰성을 확보한다. 이것도 우리 기업들의 과제. 이사회 중심 ESG 거버넌스 왕, 이사회가 ESG 전략 수립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경영진 보상과 ESG 성과를 연계시킬 수 있는 것. 아직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 현재 대응도 보니까 첫 번째는 45%, 두 번째는 60%. 어느 정도 낫네, 두 번째는. 그래도. 세 번째는 3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제로서 ESG 경영을 하면서 각 분야의 역할들입니다. 그것이. 해서 전략적 발전 방향, ESG 경영 발전 프레임워크의 준수 단계, 전략적 통합 단계, 가치 창출 단계. 물론 이제 가치 창출 단계까지 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 공급망 전체로의 ESG 가치 확산. 아까 말했지만 통합적으로 다 격차 없이 ESG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선제적 기업. 항상 이 국제적인, 세계적인 국제적 기준에 맞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비록 ESG 경영을 하더라도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를 해야 된다. 이점 부분. 디스카운트 해야 된다. 라는 이런 것도 해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기업도 ESG 경영을 하게 되면은 어떤 숙제, 어떤 과제를 안고 있냐 아직도. 그리고 거기서 또 발전 방향으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라는 걸 살펴봤죠. 역시 한국의 이 기업들이 안고 있는 이런 일종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일으키기 위한 이런 ESG 경영. 아직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제를 안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결론입니다. ESG 경영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전략이다. 자, 보세요. 왼쪽 그래프를 보면은 ESG 경영의 여정이라. 그래서 현재는 단기 비용, 짧게 근시안적으로 보지만은 투자합니다. ESG 투자를 했더니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투자를 했더라도 결국 투자에 그치지 않고 그게 결실을 맺더라. 라는 것. 자, 결국 그러면은 ESG 경영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ESG는 선택이 아닌 기업 생존의 필수 요소다. 아주 대표적인 슬로건이죠. 환경사회 지배구조 ESG는 구조 요소는 더 이상 부가적인 활동이 아닌
기업의 핵심 경영 전략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그래서 환경적 책임, 특히 오늘날 기후변화 굉장히 심각하죠. 이 대응,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사회와의 상생, 임직원, 고객, 지역사회, 소위 말하는 이해관계자와 포용적 성장 해야 되겠죠. 윤리의 지도구조, 윤리경영,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으로 장기적 신뢰, 윤리경영, 부정부패 축출, 이런 부분, 투명한 경영, 결국은 선택이 아닌 필수. 그래서 궁극적 이 ESG 경영을 통한 가치 향유, 장기적 재무성과 개선 및 기업 가치 극대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혁신을 창출할 수 있고, ESG 경영하게 됩니다. 긍정적 브랜드 평가 및 고객 충성도 향상. 그래서 지속적으로 재구매, 또 새로운 고객까지 만들어낼 수 있죠. 리스크 관리 및 사회 회복 탄력성 강화 필요하죠. 사업 회복 탄력성 강화. 결국 이런 가치를 창출하더라. 변화하는 시장에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변화하는 ESG 경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달성만이 진정한 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다. 결론.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또 그 ESG 경영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잘 실천했을 때 기업 가치는 향상되고, 또 하루아침 넘어지지 않는 100년, 1000년간은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맥락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ESG 경영에서 어떤 ESG 경영을 하면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것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